지난 23일 강원도 강릉 산업단지 내 벤처 공장에서 수소 탱크가 폭발하면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사상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당국은 폭발 원인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네, 이번 수소탱크 폭발로 인해서 수소 경제 추진에 악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수소탱크 폭발이 정책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천문대 스마트 자동차학부 최영석 겸임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수소탱크 사고 어떤 사고였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수소 탱크 사고라고 알려졌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 발전을 하는 발전소 사고고요. 네. 강릉에서 이제 23일 날 오후인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그 현장의 조건을 조금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네. 정부 과제로 시험을 하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내용 자체는 이제 정확하게 용어는 이제 IoT 기반의 독립형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하이브리드 발전 기술. 이게 쉽게 말하면 태양광 네. 풍력 등을 가지고 겸용할 수 전기를 있는. 가지고 네. 수소를 만들고요. 물을 아. 분해해서 그리고 그 수소를 가지고 다시 전기를 만드는 발전 설비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었고 제가 여기서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네. 이게 이제 정부의 R&D 과제로 진행이 됐는데 네. 종료 기간이 9월 30일이었어요. 지난해. 근데 이걸 이제 연장을 시켰고 현재까지 그 최종 보고서는 완료했는데 네. 이 최종 평가 실사는 못해서 아마도 이제 그런 다양한 실험들을 마무리하는 와중에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인은 뭐였나요?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원인은 예. 뭐 정식 조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 종합해 보면은 탱크가 크게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터졌고요.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나머지가 다 터진 거다라고 지금 일단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소 탱크가 폭발하는 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수소 탱크를 폭발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압력이 되게 높게 들어갑니다. 예. 보통 여기 상암동에 있는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350바, 양재동에 있는 충전소는 700바 정도, 대기압이 700배 정도가 올라가는데 이걸 압축시키면서 혹시 이제 초과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뒤쪽에 밸브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압력을 넣으면은 얘가 높으면은 이제 열려서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 조절이 되는 거군요. 네, 조절이 돼 있는데 그런 안전장치 부분이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폭발한 거라고 지금 보이고요. 네. 특히 이번에 지금 첫 번째 터진 건 아마 10바 정도, 그러니까 작은 탱크. 작았네요, 진짜.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수소를 고압으로 충전할 수 없는 리저브 탱크에 지금 들어간 걸로 보이거든요. 그 피해 현장을 보니까 폭발 위력이 좀 상당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수소가 과연 안전한 거가 맞느냐라는 데 대해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수소를 떠나서 예. 어떤 가스든지 압력을 해서 통 안에 오버해서 집어넣으면 터지는 거는 뭐 마찬가지고 거죠. 네, 예. 다 똑같이 터지는 네. 거고 한 가지 좀 다행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일단 불은 안 붙었다는 거. 아. 대부분의 폭발은 어떻게 발생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만은 LPG 충전소 한번 폭발한 적 있죠. 네. LPG가 새 나와서 그 LPG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깔려 있는데 불이 붙어서 폭발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같은 경우는 이제 통에 계속 압력을 넣었다가 예. 폭발을 한 경우라서 이제 조금은 다른데 어쨌건 불안하죠. 사실 뭐 수소 탱크 쉽게 말씀드리면 수소 탱크가 이제 폭발을 하다 보니까 좀 걱정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소차나 수소 충전소와는 다른 얘기다. 그래서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는 건가요? 일단 사고 발생했는 날 저희 집 사람이 전화 왔어요. 네. 지금 넥소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예, 예. 아, 네네. 예, 수소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이제 불안함 들 그렇죠. 때문에 걱정은 이제 되실 것 같아요. 걱정은 당연히 예. 되죠.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가지 정도가 다릅니다. 일단 이번에 폭발을 한 곳은 발전소를 하기 위한 시험 운영 조건이었고, 예. 그리고 자동차를 충전하는 충전소는 충전만 하기 위한 설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용과 상업용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또 이제 이 수소차에 들어있는 네. 수소 탱크 같은 경우에는 네. 재질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 예를 재질이 들어서 다른가요? 우리가 이제 고무풍선 같은 경우에 바람을 많이 넣으면 터지죠. 그렇죠. 그렇지만 플라스틱 통에 바람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이 안 들어가겠죠. 찢어지죠. 아, 찢어질 이것처럼 수 있죠. 많이 들어가면. 저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는 이제 카본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본 소재로 전체 통이 한꺼번에 형성이 돼 있어서 네네. 압력이 만약에 높아지면 터지기 전에 찢어져서 이제 새어 나오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는 훨씬 안전한데 네. 어쨌건 이제 관리라든지 유지 보수에는 신경을 써야죠. 수소
충전소는요? 저희가 생각할 땐 그래도 압력이 높으니까. 네,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압력을 높이는 압축기가 예. 700바 정도까지 압축을 높이고요. 이 높인 상태에서 차가 오면 연결시켜서 이제 그 충전을 시키는데 네. 마찬가지 수소 충전소에 있는 탱크도 700바 이상의 압력이 못 올라가게끔 돼 있고요. 또 압력 이상이 만약에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이제 밸브로 방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터지지 그리고- 않겠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수소가 조금 다른 가스보다 안전한 거는 네. 가볍기 때문에 아, 위로 다. 네네, 위로 다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CNG 버스나 예. CNG 차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가볍습니다. 그래서 실제 불이 붙어서 폭발하는 경우는 훨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더 많이 안전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고, 불미의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사실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데 뭐 수소 활성화 경제 그래도 충분히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기술적으로 하고 상황이 다른 거기 때문에 네. 가능은 할 거다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보기에도 당장 걱정 이제 될 수 그렇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수소를 셀프로 충전하는 거 네네. 를 지금 규제를 풀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그런 인식 같은 경우가 이제 기업들이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뭐 잠깐 넥소를 이야기하셨으니까 현대자동차든지 이렇게 출시 제품을 내놓는 기업들은 괜찮을까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냥 수소 사고 났다, 위험하다라는 이 세 가지 이슈로만 네. 머릿속에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들 이 중에 이제 제일 좋은 건 홍보와 체감이거든요. 안전성을 알리는 네, 거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차를 직접 타볼 수 있게 뭐 예를 들어서 택시라든지 네네.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먼저 이제 수소차로 전환시켜서 조금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훨씬 뭐 더 설득이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이번 사고 때문에 이제 수소를 활용하는 지역에서는 안전 기준을 제대로 뭐 지키는 건지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이런 의문은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안전 관리를 하긴 했는데 예. 아마 이번 사고 때문에 좀 더 수위를 높여야 세밀하게 되지 않을까. 수위를 높여 예. 좀 더 정확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 충전소가 근처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그렇죠.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수소차라든지 수소 관련해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조금 이럴 때는 화끈한 정책도 예.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삼성동에 네. 지금 새로 부지를 이제 뭐 해서 예. 건설할 때 예. 거기에 수소 충전소를 넣어버린다거나 아. 아니면 국가 핵심 이제 시설들에 네.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에 이제 뭔가를 거점에다 설치해서 놓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안전하니까 들어와 있겠구나 하는 거를 그냥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설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많이 접해야지 진짜 친근해지면서 뭔가 안전한 것도 같고 그리고 점점 뭔가 정보도 많이 얻고 이럴 것 같거든요. 사실. 네,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확신을 가지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어제도 제가 충전하고 왔거든요. 네, 네. 직접 또 직접 가서 이제 충전하고 보고 충전하시는 분들도 만나보고 한 대여섯 대 또 차가 서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타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 실제 타거나 접해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제 느끼는 불안감하고 네. 이걸 잘 몰라서 느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정부에서 어떤 대책들이 좀 나오면 좀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홍보와 역시 설득입니다. 네.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면은 이건 절대 이제 정책적으로 갈 수가 없고요. 특히 수소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 설립이 지금 건립이 가장 큰 시급하죠.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아무리 뭐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아무리 좋은 효과가 있다 그러더라도 이제 나한테 피해가 온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싫어할 거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영석 겸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